그러면 이거 이제 기록할게요. 예. 그리고 이거 아 영상 네. 기록하는 거 그대로 다 올라갈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이제 뭐 간단히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네. 대현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제 이름은 일단 이대현이고요. 그 저는 이제 외식업을 시작한 거는 이제 2011년 이제 고3 겨울방학 때 아 고등학교. 대게집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었어요. 어디서 설거지 알바요? 대게집이요, 대게. 베개? 네, 대게. 아 되게 대게집에서 베이커리 이제 설거지 쪽이잖아요. 알바. 대현 씨 원래 베이커리 하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근데 이제 되게에서 잘 고3 되고 나서 알바를 해야 되니까 음음음. 이제 설거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어. 그때 일하던 형들 사실은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그 형님들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 저한테. 음.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좀 더 음. 어 외식업에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좋았구나. 거기서 만났던 아 맞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 그 이후에 이제 어 대학교를 입학을 했다가 이제 교수님하고 뭐 상담을 하고 뭐 어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외식업이라는 길로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좀 유학을 대학교는 뭐 전공했는데요? 그때 전공은 영미어학부였어요. 영미하고. 네. 예. 교수님이 제가 예.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음. 동남아시아로 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긴 했죠. 예. 네. 가 보라고 하셨는데 근데 뭐 대학교 1 학년 학생이 가서 뭐 알 수 있는 것들이 아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놀다가 음. 만나던 다른 형들, 그 음. 형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른 대학교 후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 이제 술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외식업이라는 게 사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그냥 어. 이게 장사인 줄만 알았지 장사? 둘은 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업을 세우고 하는 것과 어. 장사를 하는 것과 이건 다른 네. 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근데 그 형님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사업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생각을 하고 음. 나서 음. 그러고 이제 대학교를 자퇴하고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아 대학교를 몇 학년 때 자퇴한 거예요? 이제 1 학년 하고 바로 군대 아 되게 갔다가 자퇴를 어. 한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 네 맞아요. 그때 무슨 어 결심이 있었나 봐요. 군대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결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생각 많이 하잖아, 군대 있을 때 원래. 사실은 군대를 간 거 자체가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 가지고 이미 아. 어느 정도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군대에서 일본어를 좀 공부를 하고 어. 다음에 이제 바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가 유학을 음. 시작한 거죠. 일본 워킹 홀리데이 일본으로 갔었어요? 네. 왜냐면은 그 유학을 바로 시작하기에는 음. '내 일본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아깝지 음.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 음. 가지고 아 그랬구나. 네 워킹 홀리데이 1 년을 하고 나서 유학을 하는 음. 걸로 어.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학은 잘했어요? 어 네. 저 유학 생활은 굉장히 잘 갔다고 생각해요. 이미 뭐 가기 전에도 전공했어요? 어떤 거? 거기서 이제 제빵을 전공했어요. 아 일본에서 제빵을 배웠구나. 네 일본에서 제빵을 배웠고 어 사실 가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게 그 이전에도 내가 사실 요리든 빵이든 상관은 없었거든요. 네 단지 음. 그냥 최고의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음. 나중에 내가 음. 배우고 나서도 써먹을 수 더 잘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 학교는 어디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사카의 스지 조리 전문 학교라고 스지 조리 전문 학교? 스지라고 있어요. 음. 일본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고 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편이에요. 제빵으로? 제 아니요 요리로 유명해요. 요리로? 네 요리로 요리로 유명한 건 제가 알기에는 이제 꼬르동 블루 그거밖에 맞아요. 모르는데. 예. 이게 세계 3 그때는 이제 세계 3 예. 대 조리 학교라고 해서 음.
코르동 블루가 있고 음. 미국의 이제 CIA라고 아, 하는 맞아, 맞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치즈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아, 있는 거. 그렇게 3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도 별로 믿기진 않아요. 어, 그랬구나. 그 요리를 배우면서 그럼 요리를 다 전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제빵 전공자들은 음. 1학년 때는 그 제과, 제빵, 그리고 화과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배우고요. 어. 2학년이 되면은 이제 빵만 하게 돼요. 전문적으로. 어. 반대로 이제 제과 전공자들은 화과자랑 양과자 이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음. 양과자가 뭐예요? 화과자는 양과자는 알겠는데. 예. 어, 음, 서양에서 시작된 과자들을 전부 다 쿡 양과자라고 불러요. 뭐 쿠키 뭐 이런 또 거요? 그렇고, 뭐 케이크도 그렇고. 아, 그것도 케이크도 네, 양과자라고 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걸 통틀어서 양과자라고 불러요. 그렇구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은 네, 계속 한국으로 말씀해 돌아와서 주세요. 음.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홍대에서 첫 직장을 잡았고요. 아오이토리라고 이제 아오이 일본인 거기 알아요. 사장님과 저 홍대 거기 되게 많이 갔어요. 예. 많이 오셨어요? 예. 저 되게 많이 그러면 갔는데. 예. 저 있을 때도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마 갔을걸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 홍대에서 그 뭐야 커피 프린스 그쪽 라인에서 네. 빌리프 카페 지하랑 1층 유축 주차장 공간에서 자전거 매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밀리프 커피가 어디 있죠? 빌리프 커피가 카페 그 커피 프린스 알죠? 커피 프린스 네, 몰라요? 네, 알아요. 알아요, 예, 알아요. 그쪽 골목에 있어요. 그쪽 같은 라인에. 예.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오래 했죠. 저도 한 5년? 예, 네. 거기서 자전거 매장 했어요. 어, 예. 그래서 거기 생기자마자 갔었어요. 첫날부터. 예. 아, 그러세요? 근데 근데 저도 일본 빵 좋아하거든요. 일본 빵. 네. 네. 음. 지금은 정말 많이 죽었는데 그때는 정말 잘 됐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되죠. 홍대에서 네, 예. 미역을 팔았으니까. 거기 막 줄 서서 먹고 그랬죠. 예, 진짜. 네. 근데 너무 맛있던데. 그 크림빵 너무 맛있는데. 그 하얗게 생긴 생 네. 우유빵 너무 맛있던데. 아, 우유 크림빵도 있었어요. 아, 우유빵 예. 있었어요. 네. 예. 아, 그랬구나. 거기서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2년 가까이 있다가 아, 되게 그때 오래 셰프님이 있었구나. 일하던 되게 오래 있었네요. 뭐 2년이나. 2년이면은 맞아요. 보통 제빵사들 기준으로는 그냥 다 배우면 2년 정도가 돼요. 그 안에서 어. 한 사이클을 다 돌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되고 어. 셰프님이 그때 이제 음.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하셔서 일본 사람이죠. 거기 다 그 서빙하는 직원도 일본 분이 맞아요, 계셨는데 맞아요. 여자분. 예. 네. 음. 일본 친구들 지금도 일본 친구들 많아요. 그렇구나. 음. 그러면은 이제 거기 나와서 어떤 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거기 이제 거기 나와서 그 네. 아, 거기 어떤 일을 나와서 음.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그때 학원 영업을 했었어요. 학원? 학원 무슨 학원? 이제 또 홍대에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라고 그 어. 제과제빵, 요리, 커피 이렇게 다 하는 종합 학원이 있어요. 저 본 거 거기서 같아요. 지나가면서 보긴 한 거 같아. 네. 네, 거기서 그 스타벅스 건물에 있어요. 음. 이번 출구인가? 앞에 있는. 맞아. 네, 그쪽에서 본 거 같아. 거기서 이제 영업을 잠깐 하고 음. 영업하면서 저 좋은 것들을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재밌었고. 음. 근데 이제 어, 대전에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은 가끔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음. 그래서 뭐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다가 아, 대전까지 거기서는 갔었어요? 네, 대전 갔다가 왜 제안이 굉장히 저는 음. 재밌었거든요. 음음. 그때 이제 한창 구독 모델이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뭐가 유행해요? 사업의 구독 모델이야. 구독 모델? 아, 서브스크립션 네, 모델? 예.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거기 대전에서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이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면서 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었는데 앞으로 뭐 외식업의 방향은 뭐 납품, 뭐 구독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당신은 생각한다고 하셔가지고 음. 가서 처참히 깨졌죠. 어. 가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힘들었고 사실 음. 뭐 네, 그 처참히 구독 깨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어, 제빵으로 네,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구독 모델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거는 사실 시작조차 못했어요. 아, 진짜? 그러면 그분은 원래 거기서 그 제빵 그 베이커리 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베이커리를 하고 계셨고 그분은 제빵사는 아니시고요. 그냥 사장님이세요. 음음음. 외식업 쪽에서 음. 이제 오래 계셨던 그냥 사장님이시고 어. 갔는데 이제 규모가 그래도 좀 컸어요. 음. 뭐 아르바이트 직원들 다 하면은 한 그래도 한 3, 음. 40명 정도 있는. 어우, 크네. 그게 꽤 큰 규모네요. 예. 음. 네, 근데 뭐 처참히 깨지고 왔습니다. 가서. 근데 거기 가서 뭐 한 거예요? 제빵 만들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빵 현장에서는 그냥 정말 바쁠 때만 음. 들어갔었고, 어떤 잡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그 잡으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쵸? 네, 맞아요. 예. 이제 총괄 관리자라는 명목이었는데 예. 갔는데 어, 이거 혹시 뭐 설마 그 사장님 보시진 않겠죠? 아유, 근데 뭐 갔는데 봐도 뭐 누가 잘못한 건 없잖아, 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예예. 아니고 예. 뭐 괜찮아요. 제가 그때는 너무 부족했던 게 많았고 음. 일단 교통 정리가 별로 안 돼 있었어요. 아. 제가 아아.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위치로 왔는지 이런 거에 어. 대해서 뭔가 교통 아.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아, 뭔가 가서 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 그쵸? 권한유임이 안 돼 있는 상태였나 보다, 뭔가. 음. 어, 네, 저랑은 이야기가 됐는데 다른 그러니까. 직원들과는 이야기가 안 돼 그치. 있었고, 음음. 네, 그래서 정말 쌈박질만 하다가 아. 처참히 깨지고 왔죠. 아. 네, 이제 그 굴러 뒤로는 들어온 돌이 이제 다시 튕겨 맞아요, 나갔구나. 맞아요. 네,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안 됐구나라는 것도 아. 있었고, 그치. 먼저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먼저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장님 잘못이기도 해. 그게 왜냐면 교통 정리 안 해 줬으니까. 확실히 그 체계를 만들어 줘서 이 포지션에 정확히 박아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지. 그 경영자 잘못이지 그게 직원 잘못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때 다른 중요한 포인트들은 근데, 제가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는 많이 깨졌지만 음. 그 사장님이 잠시만요. 굉장히 운전 어, 조심해. 오케이. 예. 사장님이 굉장히 제가 몰랐던 디테일들에 대해서 많이 음. 노력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뭐 가령 아. 저는 그때는 이제 빵만 했었으니까 음. 포장에 관한 디테일이라든가 뭐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음. 네. 처음 했었던 거다 보니 그리고 뭐 이후에 해썹 공장을 짓는 일 같은 것도 제가 참여가 돼 가지고 음. 뭐 전기공사 뭐 공사 음. 인부들이랑 일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때 음. 경험을 해본 것들. 음. 결과적으로 지금은 많이 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있었어요, 거긴? 그때 오래 있지 않았을 거예요. 반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거기서는. 짧게 있었구나. 잠깐 갔다 그냥 다시. 네. 잠깐 있었는데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여기서. 어. 일을 많이 했구나, 그때 있을 때. 음, 네. 그 그랬군요. 이후로는 지금 음. 어, 제가 여기가 내 마지막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티장 직장 베이커스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쪽에서 일해요? 원래 파주에 있었다가 지금 의왕 롯데아울렛에 입점하면서 음.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어딘데요? 아티장 베이커스라고
아, 빵 아티장.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음, 유명한 곳이에요. 음, 한남동에 1호점이 있고. 저도 알아요. 예. 저도 아세요? 아티장? 가본 것 같아요. 예. 저도 빵 좋아하거든요, 사실. 음, 음, 음.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 나와서 계속 그 아티장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 네, 지금까지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분간도 음,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음. 네, 일을 더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포지션을 일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는 점장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거기가 아티장 베이커리예요? 아티장 베이커스요. 예. 아티장 베이커스. 그렇구나. 점장님으로 일하고 계신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돼요? 29입니다. 아, 29이구나. 아직 어리다. 음, 아직 젊네, 많이. 음, 근데 옛날에 그 음, 스지에서 다닐 때 이제 외부 셰프님들이 세미나를 한 번씩 오셔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어, 이제 마지막에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빵은 돈이 됩니다. 서른이 되기 전에 시작하세요라고 하셨던 어, 분이 계세요. 아, 그분은 이제 프로 제빵사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음,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프로가 아니라 팔리는 빵을 만드는 게 프로다라고 하시면서 음, 이제 어떻게 빵을 사업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음, 팔리는 제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뭐 다 풀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 제품을 통해서 좀 힌트 같은 거를 좀 보여줬던 분이시기도 해요. 아, 네, 어떤 빵이 그때 그걸 팔려요? 어떤 빵? 어떤 빵이 팔리냐? 예. 일단은 무조건 예뻐야죠. 무조건 어, 예뻐야 하고 이 제품이랑 똑같다. 네, 저희 무조건 제품 선정 첫 번째 기준이 예쁜 거. 네. 근데 이게 어, 못생겨도 잘 팔면 팔려요, 당연히. 그치, 맞아, 거기에 이제 맞아. 어떤 느낌을 주느냐가 당연히 다른 거죠. 그치, 그치. 좀 종합적으로 컨셉부터 패키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패키징. 네. 예. 그게 브랜딩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인테리어나 그런 걸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유혹과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라고 생각하고 음,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풀어가는 방식이 좀 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말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빵 경력이 상당하네요. 빵. 이제 16년부터 했으니까 예. 6년, 6년, 5년 7년. 근데 뭐 잠깐 딴 거 했던 거 빼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이제 제빵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10%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상위 프로? 네.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모르는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으니까 어, 네. 그래도 무시당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 빵을 잘 만든다는 그게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이게 어, 한국에서 배운 것과 예. 해외에서 배운 사람들이 음. 너무 달라요. 그래요? 정말 너무 다르고 음. 제가 네. 생각하는 기준을 말한다면 예. 적어도 밀가루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밀가루에 대한 이해. 밀가 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인데 음. 이걸 이해하고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 네. 그것만 이해해도 10%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게 본질이다. 본질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아. 확실히 원재료인 본질입니다. 밀가루. 네. 그 밀가루 그래서 뭐 이제 피자 가게 같은 데도 그 네. 이태리 밀가루 막 수입하고 그러잖아요. 그 맛을 네네. 유지하기 위해서. 그쵸? 예. 네. 음. 지금 아티잔 베이커스? 거기도 밀가루를 수입산 밀가루 쓰나요, 혹시? 아티장은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밀가루 종류를 쓸 거예요. 곰 곰 캐나다, 미국, 프랑스 아. 이
나라는 이제 세 가지 나라를 예. 하고, 근데 뭐 캐나다 밀가루 중에서도 일본에서 재분을 해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음. 이건 다양한 밀가루를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접해보게 된 거죠. 음. 알고는 있지만 사실 빵집들이 음. 이런 밀가루를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어.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많이 공부가 됐어요. 밀가루에 대해서. 음. 되게 그래도 많이 배웠네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음. 자, 이제 그러면은 거기를 마지 끝으로 해서 본인 사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아, 사실 이 예. 내용들이 그 예. 발표 안에 조금 녹아 있었어요. 예. 녹아 괜찮아요. 있었는데 이제 거의 서두 부분이 날아간 아. 거죠. 이 대화를 예. 통해서. 아 근데 뭐 괜찮아요. 저는 예. 좀 감사해요. 좀 긴장도 예. 많이 풀어졌고. 예. 근데 아니야 이게 제가 진짜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게 예, 뭐 이게 사실 그래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종종 적지만 네, 우리가 뭔가 기회를 잡고 싶으면은 우리를 네, 적극적으로 노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완전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해. 그게 가장 기본이야. 노출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영상을 또 누가 볼지도 몰라요. 예. 그렇죠. 정말. 근데 이게 예. 어디에 올라간 거죠? 제 비아토르 채널에 올라갑니다. 예. 예. 무편집본으로 올라간. 노편집이에요. 완전, 완전 노편집. 노편. 알겠습니다. 생으로 올라가요. 예. 그리고 아마 이거 끝나자마자 한 30분 내로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요? 제 페이스북에도 공유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본인 네. 소개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어차피 반복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영상 링크만 던져주면 내 소개가 그냥 다 끝나는 거지. 예. 어, 이게 되게 편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 남겨놓잖아요. 내 생각이나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러면 되게 편해. 예. 다른 사람한테 어 "이거 보고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네. 저에 대한 이해도도 확 생기고 그러니까 되게 좋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편하게 그냥 네, 부담 없이. 우리 기회는 어디서 올지 몰라. 아무도 몰라. 예. 저희 첫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 피칭 네, 말고 사업하는 녀석들 첫 번째 출연해 주신 김현태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그 빌딩 그 중개하시거든요. 근데 네, 글 쓰신 거 봤어요. 네 그렇게 정말 빌딩 사겠다고 제 지인이 소개해 달라고. 예 근데 진짜로 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예. 네. 한 90% 이상 살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제 채널 구독자 수는 한 4,700명 정도 네. 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되게 퀄이 좋아요. 예. 근데 진짜 구독자 그 예. 구독자 수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누가 제 글에 구독하는지가 진짜 좋아요 중요해요. 4-5개 달리는데 제한 음. 주실 분들이 또 제한 주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한번 뭐 그렇게 운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뭐 네.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주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말로 하실 거면 말로 하셔도 돼요. 화면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네. 제가 저 밑에 버튼 화면 공유 네. 누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있다. 음. 오케이. 왜 잘 어, 되는가. 오케이. 예 잘 보여요. 네. 예. 슬라이드쇼. 오케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이 사업 계획서의 목적이 이제 피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또 제가 처음부터 내가 뭘 할 거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외식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지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2019년부터는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곳들 찾아가면서 여기는 뭐가 좋고 저기는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을 하고 뭐 그것만을 봐서는 모르지만 이제 제가 관련된 뭐 마케팅 책이나 뭐 외식업 경영 브랜딩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음. 그래서 잘 되는 곳들의 특징이 먼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간이에요. 음. 예, 제가 얼마 전에 영통에 친구랑 같이 놀러를 갔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 대학교가 영통에 있어 가지고 친구랑 같이 갔는데 거기 술집이 되게 많아요, 번화가 거리에. 근데 어떤 곳은 딱 봐도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가 않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곳 내 친구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하고 아닌 곳은 또 아니에요. 또 보면은 어 저희들의 예상대로 실제로 들어가고 싶은 곳은 사람이 많고 아닌 곳은 또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카페나 베이커리 이런 곳을 가 보면 거기서도 이제 들어서자마자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진열 방식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가장 핫한 곳인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에요. 여기랑 그리고 그다음에 카멜 커피라는 곳을 소개를 드릴 건데 둘 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세상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색색별로 진열이 되어 있고 뭐 여기서 쓰는 집기들, 천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공간의 특성과 맞춰져서 굉장히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진열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여기서 무엇을 팔겠다.' 이것보다도 '아 여기서 팔면은 뭘 팔아도 잘 팔리겠다.' 싶은 그런 공간적인 특징들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종업원이에요. 힙하다는 곳들을 가 보면은 사실 종업원들도 다 힙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 부제로 "판매자까지가 상품이다."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 놨는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서울앵무새를 이제 컨설팅하신 박지윤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항상 느끼는데 특히 많이 느끼게 했던 곳이 이제 안밀이라는 곳이에요. 낙성대역에서 내려 가지고 한 300 미터 정도 한 200 미터 걸으면은 안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봉지훈 바리스타님이 커피를 내려 주세요. 그러면 항상 이제 정돈된 머리, 정리된 눈썹, 그리고 당연히 깔끔한 복장. 근데 그 복장도 어 우리가 흔히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가면은 정형화된 그런 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공간과 어울리는 깔끔한 복장으로 손님을 맞이해 주시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인 거고 그 이후에 바리스타님이 저한테 되게 나긋한 목소리로 뭐 이 커피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다 많이 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좀 잘한다는 카페를 가면은 뭐 원두에 대한 설명이나 뭐 많이 해 주시는데 그 제가 가면 항상 바석에 앉거든요. 바석에 앉아서 이제 하시는 걸 보니까 드립커피를 하실 때 내리는 커피마다 계속해서 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먹는 커피는 더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품 그 자체를 넘어서서 누가 파느냐가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더 많이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건데 빵집을 가면은 그냥 제품만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아오이토리도 거기서 팔고 있는 건 그냥 빵일 뿐인 거고, 빵과 커피 뭐 그리고 약간의 공간 이런 것들을 파는 거고. 근데 우리가 더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예시가 여기는 용산의 남영역에 있는 바 1호라는 곳인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가본 디저트 바예요. 예, 왼쪽에 보시면은 위에 이제 디저트가 있고 메뉴판에, 밑에 보시면 와인이나 뭐 음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디저트를 고르면 그에 맞는 와인을 추천을 해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손님들도 이 디저트가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거기 와인과 페어링해서 뭐랄까요? 어, 처음 느껴보는 서비스인 거죠. 이제까지는 한국에 없었던. 근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있는 곳이, 이건 홍대에 이제 이미커피라는 곳인데, 여기는 디저트를 고르면 그에 맞는 커피를 페어링해서 주는 곳이에요. 대표님이 비스포크 커피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카페에 가면은 음료 2잔 그리고 뭐 디저트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뭐 한 15,000원, 16,000원 이렇게 받더라도, 여기는 확실히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에서 좀 더 장벽 자체가 낮은 것 같아요. 비싼 가격을 지불을 하는 장벽 자체가 더 낮게 된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따로 뭐 공간이다, 사람이다, 서비스다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잘하는 곳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부분이나 서비스는 모방이 가능하고, 공간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은 각자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저처럼 접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사업을 풀어 나간다면은 나는 대체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할 거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 저희 회사를 이제 한 줄로 표현하면, 전 대접받는 기쁨을 주제로 이걸 풀어가고 싶어요. 보통의 빵집에서 그냥 빵을 진열을 해놓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 빵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와 어울리는 요리들을 세팅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커피나 와인 그리고 커피 칵테일 같은 것들을 페어링을 해서 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형식이에요. 그 이후에 공간은 저희가 손님들이 음, 가정집에서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위 사진들은 이제 시칠리아의 가정집을 제가 구글링해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뭐 인테리어 방식들을 저희가 모티브로 해서 공간을 꾸미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이분은 이후에 어떤 미팅들이 더 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나가고 싶어요. 제가 어, 서비스 쪽으로 풀어 나가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이고, 네. 어, 이후에는 끝이에요? 이게 갑자기 여기까지가 끝나는 제가 느낌이 있는데? 아, 이게 영화가 제가 이제 무슨 서사만 깔고 끝나. 그런데 예. 사실 기업적인 목표라든지 뭐
아니 매출 이게 목표라고. 네. 음 하는 매출 것들을 목표가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려면 숫자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사업을 지금 이런 컨셉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기간이 빌딩하는 데 들어가고 뭐 사람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고 네. 그리고 빵의 원가가 어떻게 되고 어떠어떠한 빵을 취급할 거고 예 그리고 뭐 회전율 예상 회전율은 어느 정도 되고 뭐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물론 컨셉적인 철학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예.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진짜 알맹이가 쏙 빠진 우유빵인데 우유가 안 들어가 그런 있는데 목표 예. 매출들을 제가 예. 노트에는 적어 놨어요. 예 그러면 그 노트를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아 비 이 사실 이 비즈니스적인 부분. 사업은 예. 그 팀원 구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이 팀원을 구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 구성된 팀원으로는 음료 파트 담당자, 요리 파트 담당자, 그리고 이제 베이커리 파트 담당자 이렇게 한 명씩 다 구해져 음.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음. 여기서 두 명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 네네. 이제 그 빈틈을 채워줄 뭐 서버라든지 음. 음료 파트 한 명 더 이런 식으로 채용은 더 이루어져야 되고 음, 매출적인 목표는 월 5천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몇 이제 평 규모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규모는 25평에서 30평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영통을 생각하고 있고요. 영통이요? 서울이 아니라 영통으로 잡은 이유는 네. 일단 월세 차이가 가장 커요. 저희가 지금 영통이 어디 있어요? 영통은 수원에서 아 수원. 수원과 용인 사이에 있는데 음. 수원에서 가장 부자 동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수원의 부자 동네. 아 수원의 오케이. 부자 그러면 한 25 평이면 월세 어느 정도 나와요 거기? 25평이면 지금 기준으로 200이 뭐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지역에 따라. 근데 저 200 정도 저렴하구나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어. 보증금, 권리금 이런 거는 음. 합쳐서 한 4천 정도. 음. 아까 컨셉을 들어보니까 뭐 대접해 주는 거 되게 좋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누구지? 어 그런 걸 무슨 레스토랑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오마카세 같이 뭔가 뭐라 그러지 그런 걸? 이렇게 가정식으로 뭔가 이렇게 요리해 주고 친구들 막 파인다이닝 같은 거 파인 다이닝 같이 약간 있어요.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또 그런 빵집을 거를 하고 싶은 많이 거예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오마카세나 바 형태 네.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고. 예. 근데 정확히 저는 그 대접해 준다는 그게 빵집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꼭 무슨 호텔 레스토랑 같이 하는 건지 정확히 사실 이해가 빵집이라는 게 어 그냥 일반적인 빵집을 생각하면은 손님이 이제 빵을 가져가면은 그냥 음. 계산을 해 주고 포장을 해 주고 이게 음음. 끝이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서 사실 그렇게 친절한 빵집도 저는 많이 못 가본 것 같아요. 특히 뭐 맞아요. 네. 백화점 저도 안에 있고 음. 사실 뭐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게 정말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말 멘트 하나가 아니라 그 멘트를 할 때도 어떤 표정인지 어떤 어투인지 겨우 이런 것들에서 갈리는 거라서 어 이걸 뭐 한 줄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지가 저는 사실 안 와닿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빵을 어떤 식으로 뭐 팔고 아니면 그냥 이거를 식사처럼 빵을 제공해서 와인이랑 레스토랑이잖아요 그건 일종의. 맞아요. 네. 이게 예. 파인 다이닝 그냥 같은 느낌. 네. 바게트나 네. 치아바타나 사워도우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진열을 해 놨을 때 일반 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먹기 쉬운 형태로 풀어 보려고 했던 게 한 끼에 이제 식사가 코스 형식으로 나오는 거를 제가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 이제 빵이 다이닝 나오고 베이커리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빵, 숲, 샐러드가 이제 페어링 되어서 나오고 예. 그 이후에 디저트까지 간단한 디저트까지 같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그 거기서 취급하는 것 중에 마진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마진은 사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진이 나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냥 마진율이 빵.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네. 제 생각에는 와인이 제일 많이 남을걸요, 돈이? 와인은 가장 많이 남는데 근데 와인을 제가 메인으로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 그러면은 왜냐면 그 그게 와인이 메인이 되었을 때 음. 이게 근데 빵은 한 술집으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 사실. 빵을 많이 먹이는 거 아니에요. 빵은 정말 쪼끔밖에 제공이 안 돼요. 그러면 빵집이 왜 아니지. 정확하게는 빵으로 사업을 풀어나가는 거지 이거를 음 제가 빵을 제공을 하지만 한쪽에 이제 빵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진열대는 제가 따로 마련을 해 놓을 거거든요. 음. 근데 일단 손님이 그 빵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어 알려드리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뭐 약간의 경험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 노하우나 그 빵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간, 그 서비스를 팔겠다는 건가? 네, 사실 맞아요. 정말 애매모호하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잘 정리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객의 입장으로 보면은 네.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팔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이런 비슷한 이거는 컨셉으로.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걸 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이미 커피를 보고 생각을 음. 했던 거예요. 거기는 이제 디저트를 고르면 음료를 추천을 해서 페어링해서 나오는 거니까. 음. 그런데 내가 빵을 추천을 했을 때 빵을 손님이 골라왔을 때 내가 그와 어울리는 음식과 음료를 페어링해서 판매를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근데 커피라는 이게 것이. 제가 사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균형점을 좀 잡아야 돼요. 그 물론 저는 요식업 경험은 없어요. 근데 잠깐 카페를 운영해 본 적은 있는데 그건 뭐 운영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음 제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얘기하면서 자꾸 그런 방법적인 측면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어차피 근데 이게 사업은 돈이 돼야 되거든. 그 돈적인 측면을 너무 이제 얘기를 안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그 네. 돈적인 측면 가령 만약에 내가 그렇게 파인 다이닝 컨셉의 베이커리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에 팔 거고 어떤 구성으로 해서 얼마에 팔 건지 그리고 그 구성이 과연 사람들이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이런 보통 기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뭐 쪼금 저가로 해서 한 1 0 원을 내고 가는데 여기는 레스토랑이 아니야. 근데 빵이야. 빵이 베이스로 돼 있고 와인이랑 약간 음료나 뭐 디저트류가 곁들여져 있어. 근데 그거를 똑같은 돈 주고 갈 사람은 없잖아요. 빵인데. 네. 내가 막 혹시 고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파인 다이닝. 예전에 제가 음. 보내드렸던 것 중에 음. 어, 잠깐만요. 카톡으로 제가 그림 사진을 그린 거? 보내드렸어요. 네, 맞아요. 예. 그거를 그때는. 한번 잠깐만요. 제가 네. 어디 저기 지금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공유를 해 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 보이시나요? 아니요. 어, 아직 안 보입니다. 아 지금 됐다. 예.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저 목표로 잡은 게 월 매출이 5천이고 음. 이 중에서 재료비는 30%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사실 빵이라는 거는 빵 그 자체는 재료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요리 쪽으로 많이 빠질 거예요. 빵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빵들은 어, 여기 뭐 사워도우나 바게트, 식빵, 치아바타 이런 것들은 물과 밀가루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료비는 사실 크게 들어가지 않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빵들이에요.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료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고 음료도 재료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오로지 가장 많이 재료비가 들어갈 곳은 어, 뭐 수프, 샐러드, 요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서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샐러드 구성은 제가 그러면 요리를 구체적으로 또 하겠다는 적어놓진 거예요? 않았어요. 요리를 요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야? 요리를? 그러면 파인 다이닝이랑 다를 게 뭐지? 그 대현 씨는 사실 그 경력이 이제 베이커리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죄송한데 저기 네, 그 소리가 안 마이크 들리네. 혹시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예. 만약에 요리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게 파인 다이닝이랑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파인 다이닝 가도 베이커리가 약간씩 나오잖아요, 디저트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한쪽에서 빵을 제품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실제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오픈 키친 형식으로 해서 거기를 가까이서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석에 앉아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 거예요. 음.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 다이닝에서 걔네가 이제 제공하지 않는 빵들도 옆에다 진열해 놓고 파는 거랑 그게 다를 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컨셉 자체가 만약에 빵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빵을 주변에서 팔고 그러려면은 뭔가 빵으로 굉장한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빵을 되게 쪼끔만 제공하고 사실 정작 마진이 가장 큰 건 와인이야. 그러면 그게 와인 가게가 되는 거지 사실. 파인 레스토랑이 되는 거지. 그 빵으로 사람들한테 크게 어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음, 너무 애매해. 빵은 되게 쪼끔 차지해. 그 전체 요리 만약에 코스로 나간다고 해도 네. 빵만 주구장창 줄 수는 없잖아. 맞아요. 예.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 빵에 대한 이 빵이 정말 여기는 정말 빵이 최고고 그게 다른 요리랑 막 섞여 버리면은 그 맛을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네. 그게 되게 폼나고 좋아 그게. 예. 그 파인 다이닝 컨셉이 되게 폼나죠. 사람들이 대접받고 뭐 마치 뭐 에르메스나 까르띠에 매장 가 가지고 고객들 한 명 한 명 앉혀 놓고 그 티 준비해 주고 기다리는 동안 패키징하고 손님 나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마중해 주고 되게 좋지. 그런 것들 다 아름답지. 근데 저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을 받을 수 있으며 객단가는 얼마가 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를 과연 최대치로 돈을 지불 의사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지, 얼마를 지불할지, 어떤 요리에, 어떤 구성에. 근데 그 요리 구성을 본단 말이죠.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에 어떠어떠한 메뉴가 나오는지 사람들 블로그 엄청 검색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떠어떠한 요리가 진짜 맛있고 그런지 다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음
어, 파인다이닝하고 왜 크게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근데 왜 달라야 되지라는 건 아니 잘 빵을 모르겠어요. 팔겠다며. 빵을 팔겠다는데 당연히 달라야지. 근데 빵을 판다기보다는 빵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팔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사실 한 끼에 여기서 제가 손님들한테 점심에 쓰기를 기대하는 돈이 음. 1인당 2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디저트까지 제공이 된다면은 세 가지 구성이에요 그러면? 커피, 디저트 또 식사, 뭐죠? 식사? 커피, 디저트, 그 빵을 포함한 식사죠. 그러면은 과연 인건비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 인건비가 저는 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만 원 네. 점심에 왜냐면 그렇게 빵은 음. 식사로 빵을 드셨을 때 얼마나 드세요? 식사로 빵을 먹었을 때는 이제 서브웨이 같은 걸로 기준하면 보통 반 네. 토막 먹죠. 예. 네. 그렇게 근데 많이 그 빵 먹지는 맛을 않아요. 맞추려면은 빵을 사실 한국 사람들은 식사로 먹지는 않지. 아침에 토스트 네. 먹어봤자 토스트 이제 토스트 두 쪽? 네. 두 장이라고 하면은 그 음. 식빵은 제가 통째로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로 제공되는 빵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 원가를 원가는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라 총을 얼마 얘기하는 안 거예요. 되지. 들어가는 시간 음. 이런 것들을 잡았을 때 제가 요리와 빵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한 몇 그 25 평에 몇 테이블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걸 다 먹고 나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1 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길게 점심 다 잡아 끝나네. 점심 다 끝나면 25 평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빵 만드는 공간 또 분리하고 나면은 몇 테이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제조 공간으로 10 평은 쓸 것 같아요. 그 빵하고 커피하고 뭐 음식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뭐 재고 뭐 재료를 준비하는 공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 평을 쓰면 손님한테 드릴 수 있는 공간은 15 평에서 이제 20평 사이가 됐죠. 그러면 몇 테이블 들어올까요? 죄송해요. 제가 테이블 개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테이블 한 15 평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끼케야 한 10 테이블? 만약에 그런 약간 고급화 전략으로 나간다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둬야 되잖아요, 커피숍보다도 더. 그러면은 10 테이블 정도 만든다고 하면 10 테이블에 하면 200,000 원인데 끼케야. 뭐 저녁도 하겠죠. 저녁도 해서 또 저녁도 뭐 1 시간 반 돌려. 그러면은 회전이 1 회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하루 매출 2만 원씩 10 테이블 200,000 원. 저녁까지 한다고 해도 400,000 원. 거기서 부가 플러스 알파 팔아 가지고 해 봤자 제 생각엔 1,000,000 원 넘기 힘들 것 같거든요, 하루 매출이. 거기는 음. 어 저는 오는 손님들이 전부 제가 계획한 대로 빵과 요리를 모두 시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카페라고 인식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파인 다이닝이 안 되지. 카페처럼 복잡복잡하게 누가 그런 데 가요. 파인 다이닝으로 가려면은 좀 프라이빗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닌가? 파인 다이닝은 약간 대접받는 듯한 느낌? 그냥 여기서는 막 음료 막 주문하고 시끄럽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 하루에
100만 원씩 매출이 나온다고 해도 한 달이면 얼마야?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중에 또 뭐 한 3-4일 쉬어야 되잖아. 3천만 원 가지고 월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직원 3 명? 아 직원 5명 얘기했나? 예. 네. 한 사람당 300만 원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1,500 이야. 그리고 그래서 목표 매출을 5천으로 말씀드렸던 게 어 저는 하루에 일 매출을 200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테이블이 그러면은 안 나오잖아. 2만 원씩 받아 가지고. 네 그러려면은 음. 어 점심시간, 저녁시간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손님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레스토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손님이 충분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라며 아까는. 다를 게 아 없다며. 그런 컨셉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파인 다이닝이면 파인 다이닝 쪽으로 꽉 해 가지고 엄청 비싸게 받아야지. 아니면은 진짜 베이커리야 그냥 베이커리 겸 카페야. 근데 왜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남는다고 해도 네. 거기서 이제 직원들 급여 제하고 한 급여랑 뭐 기타 잡비 해 가지고 한 2천만 원 잡자고요. 그리고 이제 3천만 원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다 남지는 않겠지. 그중에서 뭐 원가 한 삼 원가를 뭐 그래서 다 남는다고 해 봐. 3천만 원 남아 한 달에. 한 달에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 5천을 했을 때. 5천만 원에? 네. 5천만 원에 15%면 얼마지? 뭐 얼마야? 얼마 너무 안 생각 되는데? 15% 면은 5천만 원에 15% 면 얼마야? 750만 원밖에 더 네. 돼요? 750만 원 누구 코에 영업이익. 붙이려고 750만 원 혼자 먹고 살기는 애도 버겁다.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근데 제가 일을 하는데 예.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혼자 아 그냥 혼자 하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지만 예. 저도 이제 직원의 한 명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750만 그 원? 안에서 인건비와 영업이익이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이게 순진한 생각이야. 아 그래요? 예. 아니 750만 원 벌려고 누가 네.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겠어. 피곤해. 생각만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 아니 누가 750만 나한테 5천만 원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하는데 또 인테리어도 한 1억 들어갈 거고 뭐 장비나 뭐 이것저것 하는데 못해도 한 2-3 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2-3 억을 투자해 가지고 650만 원 한 달에? 그렇게 신경 쓰고 솔직히 누가 하냐 이거. 진짜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솔직히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야. 아니 900 15%가 음. 낮은 거예요? 완전 낮지. 자영업으로 하는데. 술 장사 아니 뭐 술 장사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보통 요식업 하면 30%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35%. 예. 그냥 고깃집 쉽게 생각해서 뭐 쌈밥집 저희 얼마 전에 인터뷰했거든요, 그저께. 근데 35% 에서 40% 남는대. 쌈밥. 낙지 쌈밥. 네. 근데 예. 거기는 그러면은 어떤 게 빠져서 그게 나오는 거죠? 재료비를 뺄 그만큼 수도 없을 거고.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 거겠지. 예. 그게. 뭐 저도 정확히 뭐 어떻게 원가가 계산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레스토랑 하시는 분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그 마실이라는 되게 큰 약간 뷔페식 레스토랑 코스 요리집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도 딱 정확히 말씀하신 30% 남는대요. 최소 30%. 근데 그게 세금 안 떼 남 부가가치세 떼고 다 떼고 내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이 그러니까 한 자기네가 월 한 1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다 세금 다 제하고 이제 3천만 원은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힘들고 막 직원들 막 20 명씩 들어가는데 얼마나 피곤해. 사람은 스트레스야.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음. 사실 그냥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게 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에 대해서 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음. 그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 뭐 재료비나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빵집의 수익률이 그 정도예요. 제가 아 말씀드린. 15% 밖에 안 남아요? 와 빵집 힘드네. 별로 별로 안 남아요. 근데 뭐 진짜 큰 데는 또 뭐 공간이 엄청 넓어 가지고 테이블이 엄청 많아서 음. 공간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음. 그냥 빵 팔아서는 음. 안 돼요. 그 내가 이제 만약에 대현 씨라고 하면은 뭐 저도 뭐 빵의 시장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 홍대에 오래 살았거든요. 홍대 나오고. 그리고 홍대 베이커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식빵만 만들어. 한 가지. 그래서 납품을 엄청 해요. 그 주변 카페에. 그래서 아침에 빵 딱 만들자마자 1 시간이면 다 팔려. 그냥. 그냥 그렇게 일하고 퇴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마진이 엄청날 거예요. 예. 식빵만 만들거나 하나만 집중해서.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CNBC의 메이크잇이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거기서 본 건데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인데 크루아상만 만들어. 그래 가지고 이분이 버는 게 그 $60,000 그러니까 한 이 억 단위로 벌어요, 그래도. 그냥 크루아상 하나만 팔아, 한 가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게 빵으로 돈을 벌려면은 저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제일 처음 생각했던 사업 모델이 땅콩 크림빵이었어요. 음. 이거는 내가 어 이미지 메이킹만 잘하면 '엄청 많이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엄청 맛있게 상 만들 수 있고 엄청 예쁘게 쇼맨십도 해줄 수 있어요. 어. 그 미국에서 그 피넛 그 버터 만드는 기계를 음. 가져와 가지고 음. 뭐 시간 정해 놓고 그걸 돌리면서 음. 그걸로 이제 크림 만드는 거 보여주고 빵에 음. 샌드해 주고 이것만 패키징해서 팔아도 음. 할 수 있겠지만 다시 그냥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거는 네. 어 이걸로도 돈이 벌린다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이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제가 방법은 되게 좋아. 방법은 되게 좋고 컨셉도 좋아. 아름다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좀 더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어. 근데 원가 계산을 확실히 해 봐야 돼. 특히 뭔가 새로운 거 있잖아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그런 거를 할 때는 진짜 원가 계산을 잘해야 돼. 그냥 앞으로 남고 뒤로 다 까지는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근데 사실 결국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자아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냥 진짜 뭐 플렉스할 수도 있고 근데 돈이 벌려야지 된단 말이지. 특히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계획을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는 돈이 되는지 얼마나 돈이 되는지 또 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잠재된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를 확실히 얘기해 줘야 돼. 음. 이게 어떠어떠한 리스크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예측 가능한 리스크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리스크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깨질 수 있다. 또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좀 얘기가 돼야지. 왜냐면은 지금 대현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기 사업을 해본 경험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내역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냥 사람만 보고 투자하기가 쉽지 않지. 어. 경험이 있어서 뭔가 이만큼 돈을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내 스스로 '이만큼 벌어 봤다.' 하면은 쪼금 리스크가 낮아질 수가 있겠지. 사람들의 신뢰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그쵸? 누군가한테 내가 좀 유명해 이 업계에서. 그러면은 "야 내가 이번에 뭐 하려고 해." 하면은 뭐 서로 하려고 하겠지. 얘가 이만큼 성공을 일궈 놓은 전적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뭐 처음이니까 당연히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처음이라고 하면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예. 너무 컨셉이야 그냥 컨셉. 물론 컨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본인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작성해 봐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타임라인을 그려 보려고 사업 계획을 작성하거든요. 이 목표 지점이 있으면은 이 목표까지 가는데 어떠어떠한 단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지는 한번 계산해 봐요. 그런 목적으로 제 자신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한번 작성은 하는데 특히 뭔가 이렇게 누군가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숫자가. 예. 물론 정확하지 않지. 그게 다 예상치니까. 소설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그 숫자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아니 되게 컨셉은 좋아. 근데 쪼금 모호하기도 해 어떻게 보면. 이게 파인 다이닝이랑 본인 자체도 "다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뭐 파인 다이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게 음. 일단은 수익률이 낮다는 거 첫째로. 둘째로 수익률이 근데 이건 내가 계산한 거니까 나는 잘 모르잖아. 네. 그게 실제로 뭐 한 15 평에서 뭐 10 테이블을 놓을지 뭐 거기다 진짜 빼곡하게 한 15 테이블 치워 넣을지, 그리고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그 테이블 사이즈가 어떻고 그 공간은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두고 싶은지 난 모르니까. 예. 네. 이제 그러니까 수익률과 이제 테이블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30 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에 음. 대해서도 사실 충분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이 컨셉에 대해서 더 음. 많이 생각을 했었고 내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못 해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더 다듬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 구체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사업을 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크루들한테도 "네가 가격을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품을 싸게 사는 그 가격,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 모든 게 다 가격이 다 책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오픈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식기나 뭐 테이블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진짜 필요한 인건비, 또 뭐 이제 그 식자재비, 뭐 이런 진짜 가격들이 정확히 알면 알수록 당연히 좋지. 그래서 정확히 이게 오차가 없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세팅하는데 2 억이 딱 들어간다고 예상했어. 근데 그 2억 보다도 더 안 들어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오차가 낮아야지 내가 좀 낭비를 덜 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 가격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은 결국 숫자니까. 그거는 이 가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예. 최대 지불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고객이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내가 요러요러한 구성으로. 근데 물론 그거는 구성에 변화를 주거나 좀 더 패키징을 통해서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고든 램지 같이. 고든 램지 햄버거 파는데 200,000 원에 팔잖아. 예. 거의 망했잖아요. 그거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거는 이제 고객이 수용할 수 없는 거지. 200,000 원 이 새끼 사기 제가 누구 받고 싶은 금액에 대해서 음. 이제 그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음. 왜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음. 물어보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알지. 그러니까요. 물어보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 그거를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음. 알려드리는 게 그리고 음.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어 납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나요? 그건 다행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때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진짜 받고 싶잖아? 비교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가격을 계산할 수 없게.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나만 제공해. 그리고 그 서비스가 탁월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거거든. 어. 그래서 사실 돈을 언제 벌 수 있냐면요. 시장 초기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거든. 리스크는 당연히 높지. 근데 그때는 뭐 경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 이제 업자들 용어로는 어 어둡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이 눈이 어두울 때. 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예요. 계산을 못 해요, 원가 계산을. 이런 서비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상품이나 서비스 너무 좋아. 그럴 때 제공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도 뭔가 프론티어적인 예 선구자적인 그런 서비스일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히 내가 보기엔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뭐 파인 다이닝이랑 별 차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기준은 파인 다이닝 기준으로 계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아니면 호텔의 뭐 디저트 뭐 그런 카페에서 이렇게 막 3 층 디저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랑 비교를 좀 하겠지. 음. 그러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가격이 만약에 3만 원이나 아 막 5만 원이야. 근데 여기가 뭐 인테리어적으로도 더 열악하고 뭔가 또 공간도 좀 구려. 그러면 더 쪼금밖에 받을 수 없겠지 현실적으로. 네. 음. 그리고 빵의 맛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빵의 맛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예민하고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제 역치 이상 그 자극 이상을 잘 구별 못 한단 말이지, 어떤 제품이든. 사실 사람들은 빵 맛을 아직 음. 잘 모르시고 모르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옛날에 좋다라고 커피가 해도 있잖아요. 음 음. 옛날 커피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그냥 모르고 마셨어요. 맞아. 예. 나도 모르고 마셨지. 근데 이제 이게 알게 된 점점 거지. 더 이게 맛있구나. 네, 점점 더 변하고 변할 거라고 음. 생각해요. 빵 그쵸. 맛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맞아요. 아무튼 뭐 되게 잘 들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방법론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대현 씨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 그런 건 확실히 느껴져. 예. 그래서 높이 만약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사업 계획이냐 뭐 대현 씨 자체냐 만약에 하면은 뭐 대현 씨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의지도 있고 뭔가를 이제 그 노하우 그 사업의 성공 비결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는 노력들 그런 건 되게 멋져 보입니다. 예 좋아 보여요 진짜. 예.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빵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 빵이잖아.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빵이 메인이 되지 않고 빵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뭔가 빵집으로 빵 전문점 뭐 내지는 빵을 진짜 본격적으로 테이스팅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느낄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도 쪼금 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음. 그래서 대현 씨가 여러 가지 빵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대에 그렇게 뭐 식빵 그리고 뭐 미국에서 그 크루아상 하나로 그냥 쇼부 보는 어 그런 컨셉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 대학생 때 슈크림빵 있어요. 비어드 파파라고 아죠? 고 이렇게 슈크림빵. 고거 되게 유행했거든요 단품 단품 장사로 해서 쫙 깔아 버리고 예 그런 비즈니스도 있고 뭐 대만 카스테라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예. 근데 그중에서 이제 파인 다이닝 컨셉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파인 다이닝 쪽을 선택을 했을까?' 예. 이게 폼나서?는 아닐까? 예. 남들 보기에 좋기 때문에 멋있고 예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닐지
그런 부분도 한번 내 욕구? 내 욕구 정말 본인이 욕구. 음. 그런 것도 쪼끔 어느 정도 절충해 볼 필요는 있지. 현실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나 혹시 네. 이제 이 영상을 혹시 보게 될지도 모르는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어 저 이제 시작이고요. 다음에 더 보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고도화 시켜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했고 너무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누구도 정답은 알 수 없어. 예 진짜로. 예. 내가 당연히 틀릴 가능성도 크고 본인이 잘못 예측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저께 제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대웅 대표님? 어 서대웅 대표님. 그 광고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명의 성공한 사업가가 있으면은 100 개의 다 다른 정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너무 와닿는 말이었어. 어 그러니까. 근데 다들 자기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기는 한 네. 명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다른 분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나는 이쪽 업계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쪽 업계에서 "야 걔 대박인데? 너 천재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예. 그리고 "야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될 수 있어. 음. 저는 사실 네. 이거를 그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욕을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이렇게 좀 네. 좋은 말로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엄청 신랄하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신랄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처받을까 봐. 이제 컨셉을 너무 진짜 제가 골든 렌즈 컨셉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은 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너무 그냥 짓밟는 것 같아서 안 돼. 그리고 내가 틀릴 가능성이 크거든 정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결정은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이미 답을 다 내리고 답정너일 수도 있어. 대부분 사업가들이 그래요. 남이 아무리 얘기를 해 줘도 듣지 않아. 예. 그러다 잘 되면 이제 자기가 잘난 거니까. 예. "거 봐라 임마 내가 되지." 이런 거지. 왜 사업가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진짜 잘 안 들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뭔가 그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내 상품을 내가 원하는 고객들한테 팔고 싶어 해 대부분 사업가들이 보면은. 그래서 "야 너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 막 이런 식의 그러다 망하는 경우도 많고 배짱 부리다가. 그런 거지. 특히 아베크롬비 그 사태만 봐도 '나는 진짜 예쁘고 날씬하고 멋있고 패션을 즐길 줄 아는 백인한테만 팔 거야.' 이딴 소리를 했잖아 회장이. 그래서 사이즈 자체도 아예 큰 사이즈를 아예 안 만들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베크롬비 한번 그거 한번 봐 봐요. 그 넷플릭스 다큐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네. 그렇게 배짱을 부렸는데도 사업이 엄청 잘 됐어 처음에. 되게 오랫동안.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되니까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이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몰랐겠지. '컨셉이 그렇구나. 오 이거 멋있다.' 옷이 좋으니까. 옷이 그만큼 잘 만든 거지 걔네가. 퀄리티가 좋잖아요 아베크롬비가. 옛날에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처먹으면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내가 에너지가 진짜 그만큼 강해. 아베크롬비 사장만큼 강해. 스티브 잡스만큼 강해. 예. 그리고 사실 애플 제품이 초반에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걔네 생태계가 갖춰지기 전에는. 그런데도 사. 열광해. 스티브 잡스 짱이야.
그런 거지. 그 사람의 에너지에 끌려서 사는 거야. 그 사업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정답도 없고 뭔가 이렇게 정말 이 창업자가 미친놈이야. 그것도 한번 봐 봐요. 그 디즈니의 그 위워크 "우리는 폭망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사실 사업 모델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야. 이전에 원래 얘가 그 공유 오피스 사업하기 전에 이미 공유 오피스 사업이 있었어. 예. 그런데 똑같은 사업 모델이야. 근데 얘는 엄청나게 유니콘이 돼 버렸지. 얘는 완전 미친놈이거든. 그거 보면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미친놈이다.' 예. 그러니까 손정희가 막 그 열정에 속는 거예요. 열정에 끌려 속은 게 아니라 열정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은 이 미친놈이 그 카리스마로 다 발라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내 기술, 테크 기업들 정말 핵심 기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세일즈 스킬 뭐 그것만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적게 뭐 이런 것처럼 사람 막 즐겁게 해 줘 막. 예. 오면은 막 "이라샤이마세." 하면서 막 에너지 막 팍팍 주고.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예뻐. 정말 예뻐. 누구도 따라할 수 누가 봐도 예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 필요 없지 뭐. 예쁜데 끝났지 뭐. 여자들 보통 돈 쓰러 자전거 사러 와서 뭐 제일 물어보는지 알아요? "얼마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거 예쁘다." 그다음에 "이거 얼마예요?"예요. 그 구매 그런 기준이 디자인이야. 옛날에는 디자인이 부가적인 요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해. 예. 그렇게 가치들이 계속 변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무기로 다 발라 버릴지 그거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되게. 예. 사실 뭐 이런 제가 아까 전에 숫자적인 얘기를 했지만 숫자적인 얘기를 제하고 정말 에너지가 엄청 크다. 예. 내 매력이 너무 커. 예. 그냥 보통 옆 가게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2만 원에 파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가치, 즐거움, 정말 대접받는 느낌 막 그게 10만 원이야. 그 10만 원 지불한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 사람들이 막 이성적이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너무 길게 얘기했다. 죄송합니다. 꼰대같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처음에 그 자전거를 사업을 시작하실 때 네네. 숫자적인 부분은 어떤 걸 고려하신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처음에 중고 자전거로 시작했어요. 중고 자전거가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 이제 버려지는 자전거들 되게 많잖아요. 거의 딱지 붙잖아요, 일본에 살면. 그러면 그 벌금이 더 비싸니까 애들이 그냥 자전거 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꼬물상들이 수거를 해요, 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정부에서 경매를 입찰을 시켜요. 그럼 이제 꼬물상들이 약간 컨소시엄 같이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공동 입찰을 해요. 그래서 나눠 가져요. 그러면 그거를 그중에서 괜찮은 거는 다 자전거 매장들을 갖고 있거든요, 꼬물상들도. 그래서 소매로 일본에서 팔고 거기서 그중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남아공 뭐 그런 데 북한에도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중고 자전거에 왜 꽂혔냐면 예뻐서 꽂혔어요. 제 아는 동생이 저는 그 당시에 카메라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필름 카메라.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돈을 벌려고 장사를 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이 된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돈이 되니까 시작한 건 맞아요. 이 제품도 내가 좋아하는데 카메라도 마찬가지였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베이에서 되게 싸요. 30 불이면 살 수 있는데 가령 펜타스 미수퍼 같은 모델은. 근데 한국에서 그게 막 25만 원에 거래가 됐어. 난 30 불에 살 수 있어. 그 당시 환율도 쌌기 때문에 3만 원이야. 배송비까지 해도 4-5만 원, 수리비까지 해서 한 7-8만 원이면 완전히 되게 상태 좋게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25만 원에 팔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틈을 발견한 거고 카메라를 팔기 시작했던 거죠. 카메라를 원래 좋아했는데. 원래 좋아하니까 카메라를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죠. 예. 그런데 거기서 가격의 틈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팔기 시작한 자전거도 똑같아요. 자전거도
그 카메라 손님 중에 제 되게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중고 자전거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 어디서 샀냐고 그러니까 대전에서 샀대. 대전에서 일본 중고 자전거를 수입하는 데가 있대.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자전거가. 근데 가격이 막 한 35만 원 막 이렇게 받고 있어. 중고인데. 완전 고철 자전거 일본의 마마차리. 그거를 막 35만 원 막 57만 어떤 건 막 100 몇십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미쳤는데 저도 일본에 잠깐 살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좀 조사해 보고 이제 사람들 소개받아 가지고 이 가격이 원가를 알았어. '이건 뭐야? 30만 원에 파는데 3만 원이 채 안 되네.' 이거 그냥 고철 주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복원하는 가격은 복원하는 인건비는 들어가죠. 이제 수리하고 뭐 펑크 패치아 같은 거 하고 페인트 도장 까진 것들 좀 다시 하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를 시작한 거예요. 자전거 예뻐 가지고. 근데 그 가격의 갭이 엄청나잖아요. 10 배야. 예. 그래서 그걸로 시작했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전거 쪽에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새 자전거도 이제 수입해서 팔기 시작하고 제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항상 현실적인 베이스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예.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가격의 틈을 발견한 그런 것들, 가격의 갭이나. 예. 네. 예. 그쵸. 음. 아무튼 제가 대현 씨라면 저는 크로와상을 한번 크루아상 잘해요. 그러니까 저 한번 올린 거 봤어. 아 되게 먹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예. 다음에 예 준비가 되면은 얘기를 하세요. 아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한테 사업을 이제 막 하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한 불과 한 3-4 년 3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뭔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냥 저도 약간 아티스트 성향이 있고 뭔가 창작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가 좋아 가지고 항상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깨닫는 거는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금전적인 저는 어차피 운이 좀 많이 좋아 가지고 항상 돈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적든 많든 간에 계속해서 돈을 벌긴 했는데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잘하는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돈을 잃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런 푼돈 아까 얘기했듯이 700만 원, 1,000만 원 벌려고 사업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저는 그 돈 벌고 만족할 거라면 그냥 회사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회사에서 만약에 그 돈까지 안 주는 그런 업계 자체가 그렇다면은 나와야지. 근데 그러면 다른 거를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지. 빵 안 하고 물건 팔아도 1,000만 원 벌기 쉬워요, 오히려. 빵보다 제가 더. 유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때는 그래도 학원에서 매일 4달 동안 1 등을 했었어요. 8 개월을 있었는데 음음. 4달 동안 1 등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아 돈 버는 일은 이런 일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맞아. 많이 예. 네. 돈 버는 당은 이제 일은 또 하고 있긴 따로 했는데 있어. 맞아. 네. 근데 사업을 할 거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진짜로 얼마 전에 보니까 상철 님도 그런 비슷한 글을 썼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일에 집중해서 해야 돼. 진짜로. 예. 근데 저도 20대 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저도 30 대까지도 근데 사업을 제가 그렇게 음. 많은 얼마를 벌고 싶다고 해야 음. 그게 맞는 건지 아이 왜냐면 그건 뭐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이거 벌어서 이게 남는 게 맞는 건지를 그럴 수 있지. 그런 개념이 없을 수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한 60% 마진율,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세후 이익이 한 50% 되면은 진짜 좋은 비즈니스예요. 너무나 어 좋은 비즈니스야.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찾기가 힘들어. 예. 그건 진짜 가치를 잘 제공해야 돼. 남들이 제공하지 않는 그 진짜 틈? 어 그런 걸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단품이 생명은 되게 짧아요, 알다시피. 대만 카스테라는 한번 이슈 터지면 우르르 다 무너지듯이 비어드 파파도 우르르 다 죽었지. 그러니까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단품은. 그래서 단품을 제가 저 대학생 때 그 홍대 바로 길 건너편에 슈크림 가게 비어드 파파 벤치마킹 해 가지고, 비어드 파파 그 사장님들이 뭐 하는 분이었냐면 남자분 두 명이었는데, 빠스 알죠? 고구마 빠스라고 몰라요? 고구마 강정 같은 건데 이게 손에 네. 묻지 않아. 설탕이 이렇게 코팅이 돼 가지고 손에 묻지 않는 고구마 강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한때 되게 유행했어요.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그걸로 엄청 진짜 건물을 한 몇 개를 샀어요. 그 빠스만으로. 그래 가지고 고구마 강정. 그리고 그걸 노하우를 막 판 거예요. 그 지점들 내주면서. 프랜차이즈 개념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 아이템을 판 거야. 그래서 그분들 그걸로 돈 엄청 벌고,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그 이제 슈크림빵. 근데 그 사람들도 뭐 브랜딩에 대한 개념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이템만 좋은 거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그 5천만 원 주고 비어드 파파 하시는 분한테 그 레시피를 배워 가지고 장비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진짜 이렇게 크고 맛있는 슈크림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워온 거지. 그리고 그걸로도 한번 휩쓸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2년 3년 단위로 아이템을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단품 장사로 떼돈을 벌어요, 진짜로. 제가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슈크림빵 차리고 싶어서, 대학생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여자친구랑 같이. 여자친구는 그래서 압구정에 있는 비어드 파파 가서 일했어요. 저는 경영학과니까 사업에 다들 관심이 많단 말이야. 여자친구 "야 너는 거기 가서 일해. 나는 여기서 일할게." 해 가지고 같이 일해 가지고 슈크림빵 가게 차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했으면 망했지. 왜냐면은 생명이 그렇게 짧은데 단품은.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사업이 '아 이런 거구나. 사업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초등학생도 3 년만 배우면은, 정말 3 년만 배우면은 대학교 4 년제 뭐 연고대 나온 사람보다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사업이 별게 아니야. 정말 그렇게 막 폼나고 거창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쉽게 벌 수 있어. 예. 그래서 근데 제 그런 불꽃 같은 사업이잖아요. 탁 아니야, 아니야. 타올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고요? 불법 같지 않아. 예. 아니에요? 비어드 파파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게 그거는 망했지만 그게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고 확장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거기서 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돼. 수직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수평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SPC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걔네들이. 근데 그렇게 못한 거지. 사업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사업이 뭔지 알고선 접근하는 거랑 되게 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공간에 굉장히 치우치는 것 같은데 사실 공간보다도 그냥 온라인으로만도 저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온라인만으로도. 빵도. 그래서 특히 쿠키 같은 거, 예. 내가 진짜 쿠키를 여기 지금 저희 앞에 인썸니아 쿠키라고 있는데 요 앞에 대학가거든요, 저희 사는 데가. 근데 요 앞에 이제 쿠키 전문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보통 이 단가가 6 개, 12개 단위로 팔아요. 그러면은 6 개가 12 불이야. 한 17,000원 정도? 지금 환율이 올라 가지고 되게 비싼데 12개 하면은 20 불이야. 예.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진짜 쿠키로 그 패키징 브랜딩 이런 것만 진짜 잘하면은 '쿠키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 정말. 지금은 돈 벌기 너무 좋은 세상이야 진짜,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SNS.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얘기했잖아 한 번.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이렇게 사업을 거창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근데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고작 7 0 0만 원밖에 못 버는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 5명. 어우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우리 직원 2명밖에 안 돼요. 예. 직원 2명밖에 안 돼도 한 달에 5억 에서 한 10억 가까이 해요. 예. 그럼 얼마나 남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작게 해도 저희 다 외주 줘요. 창고도 다 외주야. 우리 사무실도 없어 심지어. 다 그냥 재택근무야. 저까지 3 명이서 일해. 얼마나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마세라티 타는 거예요. 네. 24 살짜리가.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진짜 똑똑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그런 겉에 눈에 보이는 거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돈 되는 건 다 따로 있다. 그래서 똑똑하게 사업을 진짜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구조 같은 게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공간을 좋아하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멋 모를 때. 멋 모를 때 매장에다 돈 많이 썼어요. 매장 3 개나 운영하고 자전거 60 평대 매장을 한 3개 했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왜냐면 거기 한 명 그 공간 하나에 직원들만 한 5명 들어간단 말이야. 한 15명 필요해. 매장 3개 운영하려면. 같이 밥 한 번 먹으면 아주 부담돼. 1 0 0 원씩 나가. 진짜. 그런 거야. 그런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벌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겉으로 보면 멋있지. 매장 홍대에 3개 연남동에 있고 막 그렇지. 아무런 실속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 아마 상철 님도 똑같은 느낌으로 그런 글을 썼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똑똑하게 돈을 벌고 싶으면 진짜 똑똑하게 벌어야 돼. 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진짜. 폼 잡지 말고. 그런 얘기를 이 구독자분들에게도 진짜 해 주고 싶습니다. 삽질하지 말자. 괜히 그 자아 실현 저 이제 사업으로 자아 실현 안 해요. 사업은 사업일 뿐이야. 나는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은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즐길 거야. 사업은 일이야 그냥. 예. 돈 버는 도구입니다. 저한테 이제 사업은 뭐 더 이상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폼나고 뭐 내 철학은 중요하죠. 철학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철학을 만약에 실현하려면은 진짜 많은 돈이 필요해. 음 자본과 나의 역량과 기술력과 이런 게 있으면 내 철학을 고수할 수 있어. 왜냐면 남들이 돈을 대줄 테니까. 예. 근데 내 돈으로 우리 같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내 돈으로 그런 환상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려고 한다? 아우 말리고 싶어. 내 동생이라면 진짜 때려가면 말렸을 거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진짜. 예. 아우 파인 다이닝 멋있지. 누가 몰라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다 하고 싶지 누구나. 예. 아무튼 그래요. 아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네. 아유 한 시간 4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또 좀 더 이제 저희 아버지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줬어요 저한테. 그 "사업은 있잖아. 두 발을 항상 땅에 딛고선 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 사업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예. 망하기도 많이 망했는데 그쵸. 다 결과는 다 망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 주신 말 중에 그게 제일 항상 예 새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땅은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는 거다." 현실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 다음에 또 뵐게요. 아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시 해야겠네요. 아니야. 좀 더 생각해 봐. 그럼 뭐 내 말만 듣고선 벌써 이렇게 기가 죽어 버리면 그렇지 너무 너의 철학이 부족한 거 아니니? 다음에는 숫자 들고 오겠습니다.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가 더 중요해 숫자보다. 어 에너지. 미친 광기. 그게 숫자 난 가지고 숫자를 젊은 친구들한테 나 진짜 해 주고 싶은 얘기야. 네. 쪼끔 너무 기죽어 살지 말라고 하고 싶어. 진짜 돈 없는 게 별거 아니야. 지금 내 수강생들이나 항상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형 진짜 돈 벌리는 게 순간이던데요. 자유롭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쟁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순간 돈 벌리는 게 순간이라고? 그 말이 돼? 개소리 하지 마 이러지. 왜냐면 걔 현실에서는 개소리가 맞아. 정말로. 근데 돈이 김승호 회장님도 이런 얘기해. 돈은 n의 n승으로 불어난다고. n의 n승. 뭐 복리의 법칙 따위가 아니야. 이건 진짜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렇게 벌려요, 벌릴 때. 근데 잃을 때 장애 있지.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당장 돈 없는 거에 대해서 기죽지 말라고 하고 싶어. 누구를 만나든. 예. 돈 많은 사람을 만나도 뭐 천억대 뭐 조 단위 사업가들 많이 만나 봤어요. 별거 없어요, 진짜. 진짜 별거 없어. 예.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막 진짜 스티브 잡스처럼 엄청 스마트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되게 어설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얻어 걸린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20 대잖아. 20 대면은 진짜 너무 부러워 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20대 때 알고 있었더라면 진짜 나는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얘기 해 줬었으면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매일 해 진짜. 정말 매일 해. 누군가 나한테 이런 얘기들을 사업이 뭐고 거시적으로 어떤 그림을 갖고 가야 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철학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 현실에 녹여내고 어떻게 작은 용돈벌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런 거 알려줄 수 지금 내가 이걸 200만 원 주고 알려주고 있거든. 야 진짜 나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내가 그러면 2 억이라도 쓸 수 있어 진짜. 200만 원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제가 엄청나게 뭐 큰 비즈니스 눈에 보이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한 20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면서 진짜. 예. 시행착오하고 몇십억을 날려가면서 예. 그래서 좀 잘 듣고 좀 정신 차리고 사업이 거창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 예. 그거를 좀 알고 투자보다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투자는 핸들링이 안 돼.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젊은 친구들이 사업했으면 좋겠어. 직장 그만 다니고 자기 거 했으면 좋겠어 자기 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제가 카메라 사업할 때 그 어디야 현대자동차 생산직에서 일하는 고등학교만 나온 어떤 여자애를 나오게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의류 쇼핑몰 하자고. 예 해서 같이 했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망했는데 걔는 지금 포토그래퍼로 되게 잘 나가. 쇼핑몰 하면서 사진을 배웠어. 예. 해 가지고 지금 포토그래퍼요. 되게 잘 나가 프리랜서로. 돈 많이 벌어. 그래서 걔가 나한테 항상 고맙다고 해. 그때 자기가 안 나왔으면은 자기 계속 거기서 돈은 많이 벌어요, 생산직이니까. 한 500만 원 가까이 번단 말이야, 고등학교만 나와도.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숙사 생활하잖아. 다 명품사. 애들이 욕구 불만이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명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사업은 잘 안 됐지만. 어. 그래도 걔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익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그래요. 다 직장을 때려칩시다 여러분. 예. 직장을 과감하게 때려치고 사업을 해요, 사업을.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분명히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이를 먹는 것보다 사업을 하면서 시궁창에도 가끔 빠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얻는 그런 가치나 경험들이 훨씬 값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이팅. 저한테 응원합니다. 얘기 맞으시죠? 대현 씨 파이팅 해. 파이팅. 진짜. 네. 예. 진짜 기죽을 필요 없다. 당장 돈 버는 거 뭐 그런 거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 예. 근데 시간이 중요해 진짜. 자기 시간이 있어야 돼.
자기 시간.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만 많아도 직장 다니면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주말도 놀고. 근데 그게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저도 직장 다녀봐서 알거든요. 예. 진짜.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뭔가 응축시켜 가지고 폭발시켜야 되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저는 최소 3 개월은 폭발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3 개월 폭발시키면은 1 억대 매출은 나와. 예. 3 개월 진짜 미친 듯이 달려. 하루에 한 16 시간씩.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만 하는 거지. 예. 근데 내 거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몰입해 가지고. 그러면은 한 3,000,000 원? 아무리 못해도 한 3 개월 하면은 저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한 3,000,000 원 이제 갈아 넣는 거지. 예. 해 가지고 벌 수 있어요. 3,000,000 원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어. 근데 이게 당연히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되고 절대로. 예. 트레이닝이 필요해 트레이닝. 제가 제가 지금 손을 이제 그 초보고 쫄보다 음. 보니까 음. 5천짜리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음. 다음에 1억짜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는데 그걸 네, 5천 짜리가 아니라 네. 진짜 매출이 아니라 그냥 월 100만 원만 버는 구조?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 채용할 수 있는 월 300만 원 구조만 만들 수 있으면은 3천만 원, 3억 짜리 매출 나오는 거 아니 그 순이익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작게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음, 작게. 물론 똑같이 구현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하는 방법이 있잖아. MVP라고 하잖아. 가장 중요한 것만 구현해 가지고 그게 먹히는지 테스팅을 하는 거야. 그 그게 먹혀 가지고 100만 원이 벌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0,000 원, 1억, 10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도 못 버는 구조야. 모델이 핵심으로 구현을 했는데. 그냥 집에다가 초대해. 그냥 친구들. 나라면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파인 다이닝 그거를 한번 테스팅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원룸 빌려요. 원룸 빌려 가지고 최소한의 그걸로 해서 대접을 해 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먹히는지 주변 사람부터 테스팅하는 거야. 한 명 한 명 불려서 정말 네 서비스를 A부터 Z까지 다 테스팅을 해 보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 인사까지 진짜로 이걸 상상은 그렇게 해야지. 여긴 진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음. 그러고서 시작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진짜 반응이 친구들도 데려와 막.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도 않아. 야, 이거 뭐야? 이 돈 내고선 내가 이거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야. 그럼 망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작게 망할 수가 있잖아, 되게. 원룸 월세 한 6, 70만 원 가지고 망할 수가 있단 말이야. 테스팅을 다 해보고. 음. 그렇게 해야지. 그걸 뭐 처음부터 2억을 때려 박으려고 그래? 아, 이거는 진짜 무모한 짓이지. 검증되지도 않은 것에. 저희는 시장 테스트를 되게 오래 해요. 어떤 제품을 팔더라도. 시장 테스트를 중고나라를 통해서 계속해. 먹히는지, 어느 가격에 먹히는지, 어느 가격에 어느 정도 속도로 팔리는지, 어느 가격에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의 매출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가령 한 컨테이너를 주문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뭐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2억이 들어가면 이 2억에 한 컨테이너 만약에 한 300대라고 하면은 300대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아.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데이터를 갖고 해요, 다. 그러니까 제가 과감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3억, 4억, 5억 막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난 데이터가 있거든.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만약에 내가 원가로 치면 한 달 내에 다 팔 수 있어. 땡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난 손해는 안 본단 말이야, 크게. 예,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손해를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통밥으로 감으로 이거 되겠지?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먹힐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예. 예, 그치. 테스팅을 한번 돌려봐.
그게 진짜로 하고 싶으면. 근데 본인이 만약에 원룸 그냥 단기로 계약해도 되잖아. 단기로 계약하면 월세가 조금 비싸겠지. 대신에 보증금은 많이 안 묶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로 해 가지고 한 2달 돌려봐. 예. 그래봤자 뭐 끼케야 다 잡아봤자 한 500이면 될걸? 음. 해 가지고 비슷하게 구현을 해 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거지, 모델링을 해서. 야, 형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입소문 내기도 너무 좋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사업 계획을 자꾸 소설을 쓰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더 이상의 소설은 그만. 됐어.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만으로도 이 소설은 끝이 나야 돼. 그냥 충분해. 예. 근데 이제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실제 데이터.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 누구 투자자를 만났어. 예? 제가 이렇게 모델을 돌려서 해 봤습니다. 하는 거랑 그냥 네가 주변에 뭐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이랑 뭐 월세랑 뭐 인건비랑 요런 것만 산출해 가지고 해 보는 거랑 누가 어떤 게 훨씬 설득 있겠니? 네가 리스크 테이킹을 쪼금이라도 해 봐서 MVP 모델로 돌려본 거랑 데이터를 빡 제가 친구들 100 명을 초대해 가지고 1 명씩 3 개월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친구들한테 객관적으로 최대한 맛이나 요리 구성이나 뭐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느낌이나 뭐 그런 거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를 데이터를 다 모아 딱 제출해. 이렇게 이런 구성에서는 얼마의 마진이 남을 수 있고 이런 구성에는 얼마의 마진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원룸에서는 2 테이블이나 3 테이블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지만 실제로 이게 500평 규모로 되면은 예상 수익은 5 억입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어.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거 제가 꼭 해볼게요. 그래 진짜 한번 해 봐. 난 꼭 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했잖아. 너도 거창하게 생각했잖아. 파인 다이닝 30 평, 직원 5 명. 뭐 처음부터 직원 5 명이야. 진짜. 아니 나도 2 명밖에 없어. 직원은 비용이야. 직원 비용이야. 비용적인 경영자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 어. 뭐 사람이 다다 뭐 이런 좋은 남들 듣기 좋은 소리들 다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가의 머릿속에서는 맨날 생각하는 게 비용 나갈 비용만 생각해. 들어올 돈과 나가는 돈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나도 직원들한테 돈 줄 때마다 항상 생각하지. 아무튼 좀 작게 해서 폼 잡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다. 네. 다양하게 생각해 봐. 너무 파인 다이닝에 꽂히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너가 기술이 있잖아. 이게 갑자기 말라서 미안한데 아무튼 말을 좀 놓을게. 동생이니까. 너무 안타까워 나는. 너처럼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 어. 그 기술이 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아니야. 네가 돈으로 못 만드는 것뿐이야.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생각하면 이걸 비싸게 팔려면 이런 음. 것들이 있어야겠다라고 한 게 그치. 방금 그게 완전 말씀드린 거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지금 좀 이해가 되니? 그게 네, 잘못된 접근이라는 게. 그치? 네. 그래. 그거조차 리스크 테이킹 하기 싫으면은 그냥 네가 빵을 팔아 온라인으로. 정말 브랜딩을 해 가지고. 그러면 브랜딩 연습이 될 거야. 네가 그게 설령 잘 안 팔리더라도 팔릴 때까지 네가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면은 브랜딩하고 사진, 영상 내가 얘기했잖아. SNS로 영상 만들어 올리고 스토리텔링하고 해서 여기다 이미지를 부여하는 거지. 음. 얘기했잖아. 내 유학생 때 만났던 그런 뭐 이렇게 여고생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되고 이런 식의 스토리나 뭔가 재미난 위트 있게 뭐 그게 사실이지 아닐지 다 뻥이야. 너 에어비앤비 뭐 비즈니스
뭐 처음에 친구들 뭐 이렇게 빌려주는 거에서부터 뭐 해 가지고 됐다. 그거 다 뻥이래. 음. 그래요? 그런 스토리텔링이야 다. 정말. 과장된 부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짧은 헤르만 헤세의 헤르만 헤세? 어 아무튼 미국 단편 소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도 좋고. 음. 그러니까 너는 실제로 유학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현실적인 부분을 따 가지고 이렇게 녹여낼 수가 있단 말이지, 너의 빵에. 어. 그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먹을 거야. 음. 진짜. 그러면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 그런 식이야. 뭐 브랜딩이 별거가 아니야. 그냥 이런 거지 뭐 다. 마케팅이 또 별것도 아니고. 너무 테크니컬한 쪽으로 다들 접근하고 있는데 물론 데이터는 되게 중요하더라. 내가 어저께 확실히 느꼈는데 데이터적으로 접근하는 거 되게 좋긴 해. 근데 어차피 본질은 사람이 소비하고 그러는 거니까. 음. 감정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뭐 이 2 시간 동안 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 어. 근데 있잖아. 내가 한 가지 해 주고 싶은 얘기가 끝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잖아? 그러면 다 어떻게든 하게 돼 있다. 계속 머리를 쓸 거야. 하루 잠자는 시간에도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이거 망하면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않아. 물론 망한 사람도 많지만. 근데 망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엄청 게으른 사람들이 저희 많아. 대장 마감하신대요. 음.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다. 열심히 하고 파이팅하고 다음에 또 보자.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